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값을 구하시오. 저게 유리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있는 것보다는 저걸 분배해서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가 없는 것을 따로따로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분배하면 3A가 나올 거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A 루트 5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2 루트 5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가 되고 3, 4, 12에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돼서 12 곱하기 5, 6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루트 없는 것끼리 모으면 3A 플러스 60, 루트 있는 것끼리 모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루트 5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이 수가 결과적으로 유리수가 되려면 말했잖아요.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0 돼야 된다고. 0 루트 5. 그래야 루트가 없어지고 루트 없이 저 3A 플러스 60으로 어떤 유리수가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가 0이 되기 위한 A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저희가 다음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B 값을 계산하시오. 유리화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2 플러스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왼쪽은 분모에 루트가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은 일단 분모에 루트가 보이진 않죠. 유리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이 2개짜리 분수식을 유리하려면 가운데 반대인 얘를 분자에 곱하죠. 근데 분자에 곱하려고 했더니 같은 게 2번 곱해지네요. 제곱 처리하면 될 테고. 분모는 합차가 되죠. 이렇게 곱한 이유가 합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니까 앞에 있는 2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분자는 여기서 쓰는 곱셈 공식은 2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 이걸 써야 되겠죠. 저걸 계산하는 방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2 곱하기 빼기 뒤에 루트 2 플러스 뒤에 루트 2의 제곱. 분모는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죠. 4 마이너스 2 분의 분자 여기 4 여기 2 합치면 6 마이너스 4 루트 2. 저건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하라는 뜻이니까 분리합시다.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찢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4 루트 2 약분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따라서 A값은 3, B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 앞에 곱해진 숫자. 둘을 더하세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루트의 덧셈을 계산하시오인데 이건 이제 유리화와 통분을 동시에 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고요. 얘를 유리하려면 얘가 필요하겠죠. 그럼 유리화하기 필요한 숫자가 각자 반대쪽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통분하겠다는 얘기는 분모가 서로 다르잖아요. 저번에도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거를 만약 통분하시오 그러면 2와 3을 곱한 것인 6으로 통분하잖아요. 얘랑 얘랑 곱한 걸로 통분. 분자는 반대쪽 분모가 곱해주고 얘도 반대쪽 분모가 곱해져서 이렇게. 그런 계산과 동일해요. 통분하게 되면 서로 다른 분모니까 앞에 있는 루트와 뒤에 있는 루트를 곱한 거 분의 분자는 여기 있는 분모가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겠죠. 그럼 1에 곱해지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는데 반대쪽 분자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계산 분모는 합차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합차로 계산했고 분자는 지울 거 지우고 써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죠. 분모는 3 빼기 5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5.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이 되죠. 약분 1 남고 답은 루트 5 이렇게 답이 남겠네요. 중요한 단원입니다. 다만 새로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항을 2항을 통해서
구하는 값의 주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얘였는데 다른 걸로 주인공을 만들어서 구하는 값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공식을 어떻게 바꾸어서 써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무슨 말인지 배웠던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눈 떼지 마시고 잘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근데 처음에 있는 식을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식.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게 주인공이에요. 얘가. 제가 뭐냐면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얘를 보통 합의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이게 제곱이 먼저가 아니고 더한 게 먼저입니다. 그 위에 제곱이 있는 거니까 얘가 합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잘 봐. 이거를 덧셈이니까 가운데는 2ab를 이거 뒤로 빼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교환 법칙으로 항의 위치를 살짝 바꾼 것 뿐이니까 덧셈이니. 근데 여기 앞쪽에 있는 얘는 이건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얘 있죠? 얘.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합의 제곱이 아니고 제곱한 것끼리 더했죠. 얘를 제곱의 합이라 불러요. 뭐 굳이 한글로 기억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저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합의 제곱, 얘는 제곱의 합. 그러니까 1번식은 원래 합의 제곱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었던 거예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플러스 2ab 해야 그 값이 나타납니다 라는 뜻인데, 주인공을 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얘로 a제곱 플러스 만약 b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얘가 주인공이라니까 얘만 남기고 등식이잖아요. 얘가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 나는 얘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필요 없으면 이렇게 반대항으로 이항을 하면 되죠. 원래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던 부분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이렇게.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하게 되면 제곱의 합을 구한다. 이 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이항만 한 거니까 굳이 이걸 따로 외울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나중에 얘만 필요하면 이거를 숫자 계산한 다음에 2ab만 반대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굳이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워낙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냥 저식 자체를 아예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가 빠르다 보면 제곱의 합이 여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있는데 제곱의 합이 똑같은 제곱의 합 있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식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 이번에는 마이너스 2ab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 빼기 b의 전체 제곱에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2ab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입니다. 위 거 혹은 아래 거. 그럼 뭘 써야 되죠? 그 이제 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만약 주어진 조건에 합과 곱이 나온다면 이제 위의 식을 써야 되는 거고, 주어진 조건에 차랑 a 빼기 b 값과 ab가 나온다면 이제 밑에 걸 써야 되겠죠. 어떤 걸 쓸 건지는 책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아셨죠? 이게 곱셈 공식 첫 번째 구조예요.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을 제곱의 합으로 바꿔주는 이 방식이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는 식 자체 a 플러스 b 값을 알고 싶은데 식은 나와 있는 게 a 마이너스 b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둘은 같은 건가요? 둘은 같은 거예요? 더한 다음에 제곱한 것과 뺀 다음에 제곱한 게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네. 그럼 같게 만들려면 뭐가 더 붙어야 되느냐는 건데, 이 좌변을 전개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우변은 a제곱, 이쁘게 써볼게요. 비교하기 편하게.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마이너스 2ab가 붙죠. 둘이 같지 않은 이유는 이 뒤 때문이에요.
a제곱, b제곱 같은데 얘는 플러스 2ab가 붙었고 얘는 마이너스 2ab가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같이 만들려면 이 뒤에 뭐 붙여야지만 좌변과 같아지자면 4ab를 붙여야죠. 더하기 4ab.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더하기 4ab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가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곱셈 공식 또 다른 두 번째 식이에요. 이렇게. 아셨죠? 언제 쓰냐면 합차 곱이 모두 다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네 둘을 아는데 얘를 구하고 싶을 때, 합을 구하고, 차와 곱이 나왔는데 합을 구하고 싶을 때, 혹은 합과 곱을 아는데 차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공식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 이거요. 이거 따로 외워야 됩니까? 아니,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해 놓고 a 빼기 b의 제곱만 구하고 싶으면 반대로 얘를 이렇게 이항하시면 돼요. 이항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b가 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외운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항을 이항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묶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변형.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공식에 이항을 통해서 구하라는 주체를 좀 바꿔주는 것뿐이라고 했죠. 누가 주인공인지 그 형태를 바꿔주는 것뿐이에요. 소연이 알겠니? 너 책 가져왔다며? 네? 책 가져왔다며? 네. 그럼 책을 펼치지 프린터를 왜 펴고 있어? 첫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 책 펴. 필기도 여기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도 여기다 풀어야 되고. 자, 이제 곱셈 공식을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그나마 외우는 방식인데,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때, 만약 합의 제곱식을 쓴다면, 플러스 다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요 2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 그 앞뒤항을 곱해요. 자, 바람. 다시. 외우는 규칙이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부가 붙고 이 제곱이 내려와서 앞에 AB 앞에 계속 2가 붙으며 AB는 더하기 앞에 있는 항과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곱이에요. 그럼 이 규칙을 외우면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다음 반대 보인 플러스가 따로 붙고 2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빼기 앞과 빼기 뒤에 있는 AB를 서로 곱해주고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되고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오고 네모 세모 서로 곱해주고 혹은 이게 빼기로 하면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 빼기 다음엔 더하기 2가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은 같은 구조죠. 네모와 세모를 더한 것의 전체 제곱을 구하라 하면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에 같은 규칙이에요. 빼기 다음엔 플러스가 붙고 근데 이게 앞쪽은 가로 위의 제곱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2가 한 번만 내려오는데 얘는 가로 위의 제곱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외우는 그냥 규칙이에요. 그래서 2가 하나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2개 내려오기 때문에 4가 붙고 네모 세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4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지고 이런 느낌을 외우시면 그나마 외울 때 조금 더 규칙성을 가지고 외우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나는 다르게 외우기 쉽습니다 하면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굳이 뭐 선생님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도대체 언제 써먹습니까? 도대체 언제 써먹나요? 이럴 때 써먹어요. x 플러스 y가 6이고 xy가 4일 때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곱셈 공식 변형이죠. 제곱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나온 게 조건이 합과 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합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곱이 돼야 되니까 위에 전체 제곱 붙는데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이 한 번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x 플러스 y가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 4 36 마이너스 8 28 됐죠? 이번 이거 합과 곱을 하는데 차의 제곱을 구하라고? 그럼 얘도 x 플러스 y에 얘도 똑같이 제곱시켜야 돼요. 같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니까. 근데 완벽히 똑같지는 않죠.
완벽히 똑같이 만들려면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2 두 번이죠. 4xy.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배워서 그 공식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몇 번 연습해야 됩니다. x 플러스 y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y 4 36 마이너스 16 정답은 20 이렇게 될 테고요. 3번은 뭐죠? 3번 같은 공식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공식을 배운 게 아니고 식을 위에는 알고 있는 공식을 이걸 3번에 적용하는 거고 3번이 약간 변형 문제인데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통분입니다. 그래서 얘도 통분하려면 x, y를 곱한 걸로 통분해야 되죠. 얘는 y를 곱해줘야 되고 그럼 얘 y 곱하고 여기 x 곱해줘야 되고 그럼 얘도 x 곱하고 그럼 x, y로 통분된 상태에서 분자는 y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이뻐 보이죠? x, y 값을 안 해요. 4 x제곱 y제곱 구했잖아요. 좀 전에 1번에서 그래서 1번보다는 3번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3번의 시험을 내면 1번은 알고 가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1번에 배웠던 이 규칙을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면 4분의 28 약분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눈 감고 막 손을 움직이는데 야, 신기의 기술을 보여준다. 눈은 감고 있는데 손은 막 움직여. 미친놈. 자, 그럼 2번은 똑같겠죠. 부호만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적용이 다른 부호로 계산되는 것 뿐이지 풀이 패턴은 동일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봐. 어디까지 해보냐면 1, 2, 3, 4 5, 6은 빼고 아직 오류가 납니다. 다음과 같고 y가 다음과 같을 때 x, y의 분모를 각각 유리화하시오. 자,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물론 외우지 않아도 이게 풀이법을 익히지 않아도 구할 수는 있겠죠. 좀 더 귀찮게 연습해서 계산해서.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었냐면 이게 더하기냐 빼기냐는 가운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더하기도 되고 빼기여도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 더하기나 빼기 앞뒤에 있는 숫자의 약속이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보다 딱 1만큼 크면 이건 유리화 하나마나 분자가 특히 1일 때는 더군다나 분모의 반대부호가 유리화한 결과다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해야 계산이 빨라지고 아니면 이걸 해야 되겠지.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3-2루트를 곱하고 그 분자도 3-2루트를 곱하는데 분모는 이렇게 곱하는 이유가 합차하기 위함이었죠. 3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분의 1은 곱하나 말하니까 3-2루트 2. 근데 굳이 아까 선생님이 왜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면 이라고 얘기했던 게 앞수의 제곱이 9고 뒷수의 제곱이 8이라 이만큼 딱 1만큼 크거든요. 그럼 분모는 1이 남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분모 1이니까. 결론 분자에 썼던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되는데 네가 봐도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렇게 알아만 둬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걸. 그럼 x가 이렇게 구해지면 따라서 y도 당연히 앞에 빼기 앞에 3 빼기 뒤에 2루트 2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니까 저 유리화해 보면 보나마나 반대보인 3 플러스 2루트 2가 xy 값일 것이다. 그럼 남은 건 x 플러스 y와 xy 값을 각각 구하시오. x 플러스 y는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6이 나올 테고 xy는 합차죠? 그치? 합과차잖아요. 3의 제곱 9 빼기 2루트 2의 제곱 8, 1 이걸 왜 구하냐면 결론은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1번과 2번은 안 나오겠죠. 조건상. 이게 3번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x, y가 다음과 같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넌 1번, 2번을 해놨어야 된다는 얘기야. 1번은 유리하게 필요한 숫자고 2번은 왜 필요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xy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의 플러스 2xy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데 이게 x 플러스 y는 이거고 x 마이너스 y는 이걸 빼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3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1루트에서 2루트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4루트 2가 돼요. 위 것도 괜찮고 아래 것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해 보이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이거를 추천한 거예요. 2번이 안 돼. 밑에 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윗게 편하니까. 그럼 x 플러스 y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36 마이너스 2니까 34. 아래 걸로 계산해 보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4 루트 1을 제곱하면 32거든요. 거기다 2를 더하면 34가 나와요. 답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위쪽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니까 윗걸로 한다. 그래서 1, 2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 3번이 나올 것이다. 근데 3번을 풀 때는 1, 2번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썼던 두 개의 곱셈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표시한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두 개의 곱셈 공식 변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네모세모 약간 유치해 보이지만, 이렇게 네모세모 형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하나, 다시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으로 각각 곱셈 공식 변형을 기억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 어떤 식의 어떤 조작을 거치냐면, 약간의 조작이 저 네모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어요. 세모 자리 대신에 그 x의 역수인 x분의 1을 집어넣읍시다. 서로 역수 관계일 때요. 네모 세모가 네모와 세모는 역수 곱하면 1인 거죠. 그렇지? x의 역수 x분의 1. 그럼 네모와 세모의 곱은 1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다 네모 세모에다 각각 x와 x분의 1을 차례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얘는 따라 쓰는 겁니다. 그냥 네모세모에 칸 집어넣는 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네모세모는 뭐라고요? 1이라고요. 네모세모는 안 써도 돼요. 곱하기 1이니까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반대로 플러스 2가 붙거나 밑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규칙과 똑같죠? x자리 대신에 네모자리 대신에 x 세모자리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저 식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가 붙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된다. 아셨어요? 왼쪽에 있는 저 규칙을 네모세모를 x와 x분의 1 역수 형태로 이렇게 바꿔두게 되면 새로운 공식처럼 보이나 새로운 공식이 아닙니다. 왼쪽 공식을 똑같이 베껴다 쓴 것뿐이에요. 다만 왼쪽에 있는 네모와 세모는 여기서 말하는 AB였죠. 네모와 세모 혹은 AB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모, 세모가 별 관계없는 항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쪽 공식은 그 네모, 세모가 어쨌든 역수 형태로 써졌을 때는 이렇게 뒤에 뭐가 없어지죠? AB라고 항이 붙어 있었던 게 없어져서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결론은 곱 없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합이나 곱이나 또는 차 이런 게 필요했었죠. 합, 차 또는 곱 이런 게 필요했는데 얘는 곱이 필요 없어요. x, y는 1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합이나 차만 있으면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공식의 장점인 동시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 공식을 살짝 변형했을 뿐이지 네가 모르는 공식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뭐 새로운 공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막 부담스러운데 알고 있는 공식에 네모세모에 혹은 AB에 그들이 역수를 집어넣으면 AB, 곱해항이 지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계산하시오. 근데 조건상 뭘 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합이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합을 써야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뭐 써야 되죠?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쓰고 2 내려오고 원래는 앞뒤 더하기 앞에 x와 더하기 뒤에 x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곱하면 역수라 1이 돼서 생략이 돼요. 이렇게. 필요 없는 항이 된다는 얘기죠. 씁니다. 5의 제곱 빼기 2 23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차의 제곱 근데 R은 합밖에 없잖아요. 그럼 합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두 번 나오면 4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x, y는 역수인 형태니까 생략. 그럼 2의 제곱,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21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잘 봐. 3번 문제. x-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단 x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 3번 해봐 지금. 시간 줄게. 봐봐. 지금 내가 2번에서 뭐를 찾았냐면 x-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21인 걸 찾아냈잖아. 근데 지금은 제곱해서 21인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x-x분의 1이 얼만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어떤 수를 제곱했던 21이야. 근데 그 어떤 수를 구하래. 그럼 3화는 제일 앞번에 배웠던 제곱근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제곱해서 21이 되는 숫자. 그럼 네모는 21의 제곱근. 제곱해서 21이 되는 숫자가 없으므로 루트를 붙이되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이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데 여기면 이 말을 읽어야 되죠. x가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x가 x분의 1보다 크면 답은 루트 21이고 x가 x분의 1보다 작으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답이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루트 21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x가 지금 1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윗게 맞는 건지 아랫게 맞는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집어넣어봐. x 막 2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x 2가 되면 x는 x분의 1은 2분의 1이잖아요. 2 빼기 2분의 1은 양수야. 2 빼기 2분의 1 양수라고. 그럼 당연히 앞에 게 큰 거지. 이게 맞는 답이에요. 3번의 정답은 루트 21이 정답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곱근을 배우셨으니까 2번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3번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x값이 주어졌을 때 저렇게 x에 대한 2차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렇게 x값이 주어져 있는데 x에 대한 2차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조건식을 변형해서 식의 문제 풀기. 두 번째, 직접 대입하기. 근데 직접 대입하기는 중3 때까지는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풀인데 중학교를 넘어가서 고등학생이 되면 이번 풀이는 거의 안 합니다.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입하는 게 나름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복잡한 계산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2번은 이런 거예요. 2번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x값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대입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 이거였어. 답이 2였어. 이거의 값을 구하래. 너 당연히 대입할 거 아니야. 숫자 좀 복잡하다고 대입이 안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x에 2 마이너스 루트 2 제곱하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가로치고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x자리 대신 대입해요. 플러스 2. 이걸 푸는 거고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은 절대 제곱 빼기 제곱이 아니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빼기 뒤에 제곱.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2. 계산합시다. 4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2.
4, 2 합치면 8이 되고 8에서 8 빼면 없어지고 얘네 둘이 남죠?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답은 0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두 번째 풀인데 보통은 첫 번째 풀이 위주로 많이 해요. x값이 다음인 것 같은데 구하라는 값은 이걸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2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구하는 건 2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을 양변 제곱합니다. 2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양변 제곱하겠다는 얘기는 x-2 전체를 제곱하겠다는 뜻이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는 거와 같겠죠. 양변 제곱. 그러면 이건 차의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얘랑 곱한 값의 2배 4x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4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양수 루트 1을 제곱하면 2 이걸로 넘어가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근데 내가 구하는 값이 이거잖아요. 그 값은 0 이게 넘어갔으니까 답은 0이더라. 이렇게 많이 푼다는 얘기예요. 이 풀이는. 근데 이렇게 보통 짜 맞춰서 나옵니까? 딱 이렇게 이게 딱 모양이 나오도록? 보통 이렇게 짜 맞춰서 나와요. 보세요. 이런 것들. 네모 이거 말고 연습 이런 거 해봅시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죠. 보통 대입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1을 이항시켜요. 왜 굳이 1을 이항해야 됩니까? 그러면 루트와 루트 없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곱하면 계산이 쉬워지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빨리 계산돼야 된다. 이제는 곱셈공식은.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을 제곱하면 2가 되고 근데 구하라는 건 이것만 구하라잖아요. 그럼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항을 하면 돼요. 필요 없으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2 마이너스 1. 이 정답은 1 이렇게 돼요. 2번은 또 마찬가지겠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해서 좌변을 이항해요. 그럼 x 플러스 3은 루트 5. 양변을 제곱하죠? 이 전체 제곱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다. 우변은 5가 되겠죠. 이거를 구하라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추려면 귀찮아요. 여기까지만 맞추세요. 그럼 얘를 이항하면 되잖아. x제곱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거기다 1 더한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3.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대문학 숫자가 짜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아셨죠?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에. 다음에 주어져 있는 x값을 가지고 저기다가 이걸 집어넣을 겁니까? 이게 설마?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 네, 다르게 해봅시다. x는 당연히 유리화부터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유리화. 분모에 무리수가 있네? 유리화를 해야되는구나. 4 플러스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야 되겠구나. 그럼 분모는 합차가 돼서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분의 분자는 11 가로 4 플러스 루트 5 분모는 16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5죠. 16 마이너스 5 11 분의 분자가 11인 이유가 있었구나. 눈치를 채야죠. 약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x는 4 플러스 루트 5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걸 구하라네? 보남 안 하겠지. 이거 4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x-4를 만들고 이게 루트 5가 되고 그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제곱하면 이거를 제곱하는 거고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죠. 거기다 2배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의 제곱 16 루트를 제곱하면 5 근데 고맙게도 숫자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딱 11 남지 않나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은 0 구하라는 게 그건데 답은 0
맨날 답이 0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숫자가 짜맞춰져 있으니까 이해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혹시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간혹 그럴 수도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뭐 1의 값을 구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구해요? 잘 봐.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다. 지금은 얘를 유리화해서 이렇게 만들고 4를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8x인데 얘는 마이너스 7x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딱 안 맞는데? 여기까지 맞아야지만 여기 숫자 집어넣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1 더하기 11이니까 답은 0 이렇게 답은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딱 안 맞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안 맞으면 맞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맞는데요? x제곱만 남기고 이번엔 다 남기는 거예요. 다 남기면 8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8x 마이너스 11이 x제곱 자리에 대신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얘는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2차를 결론은 2차에 원하는 값을 1차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다음은요? x를 이걸 왜 대입해? x 구하는 거 있잖아. 아까 여기 있잖아. x 간단히 계산한 거 x가 4 플러스 루트 5 빼기 10 답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딱 맞춰주면 좋은데 안 맞춰준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1차나 상수는 안 맞을 수 원래는 1차까지 맞춰주는 게 일반적인 문제긴 한데 1차 안 맞아도 당황하지 마. 식을 우리가 마치 맞춰져 있는 것처럼 쭉 풀고 나서 안 맞네 숫자가 얘는 8x 얘는 마이너스 8x인데 얘는 마이너스 7x인데 안 맞네? 그럼 맞는데 x제곱만 남기고 살짝 다 넘겨버려요. 그 x제곱을 저기로 집어넣어서 차수를 떨어뜨리면 그만큼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맞으면 땡큐 안 맞으면 적당히 식 변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는 이제 여기를 다 푸시는 게 이제 과제일 테고 다음 시간은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처음 듣진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치, 소인수분해하는 데 들어봤잖아. 그 소인수분해에서 이 소자 뺀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럼 소인수분해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방식이 소인수분해예요. 거기서 소자만 뺀 거예요. 그러면 소자만 뺀 거니까 어떤 수나 어떤 문자를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소수의 곱이 아니니까 그냥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다시 여기다 좀 크게 x 플러스 1 쉬운 걸로 할게요. x 플러스 2 자 얘를 전개하시오. 혹은 필요하면 그때 쓰는 게 곱셈 공식이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건 나열하시오. 그러면 뭐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분배도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2x 나오는데 1을 x에 분배하면 1x가 나와서 합치면 3x가 되고 1과 2를 곱한 마지막 상수항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네요. 결론은 왼쪽에 있는 이 가로의 곱을 분배 법칙 혹은 곱셈 공식 이용해서 나열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 얘가 나와요. 인수분해는 뭐냐면 이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전개, 여기 이 가로 두 개를 분배하면 오른쪽 빨간색에 있는 저 식이 나타나는데 곱셈 공식은 나열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얘를 몰랐던 거예요. 이 결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2차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는 어떤 1차식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떤 곱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인수분해예요. 얘는 누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걸 반대로 역산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인수분해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아까 이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곱이야 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묻는 겁니다. 저거 뭐예요? 라고 묻죠. 그러면 이제 이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습니다? 라고 이제 찾아가는 연습을 이쪽 단원에서 하시는 거라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약간 역연산 개념을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지도 않았나요? 이런 거 했잖아.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했더니 4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야 4가 됩니까? 이게 제곱근이잖아. 제곱의 역연산, 제곱근.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었고. 그런 거예요. 분배하면 얘? 그럼 분배하기 전에는 뭡니까? 분배하기 전 과정을 물어보는 게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고 둘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서로 반대로 계산하는 역연산의 관계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중요한 거는 저 공통인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물론 인수분해는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앞으로 배워갈 텐데 모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공통인수. 예를 든다면 뭔가를 전개했어요. 분배법칙에서 막 펼쳐놨죠. 그랬더니 이게 2x 플러스 2y였어요. 그럼 반대로 이걸 펼치기 전에 막 분배법칙 이용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의 곱이었을까요를 예상하는 거지. 소연아, 어떤 것들의 곱이었을까를 보는 거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으라고. 얘는 어떤 것들의 곱이었습니까? 그러면 대충 눈치채지 않나요? 얘는 누구와 누구의 곱이었을까요? 2와 x 플러스 y의 곱이었겠죠. 그때 여기는 2 있죠.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걸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자꾸 인수 하는데 인수가 누구예요? 인수는 약수랑 같은 말이에요. 네가 쓰는 약수 있죠. 2x와 2y는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냐라고 묻는 게 공통인수예요. 왜 공통약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통인수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러면 약수는 보통 숫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인수는 숫자뿐 아니라 문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인수와 약수는 같은 말이지만 이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자주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인수와 약수는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인수. 그럼 앞으로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뜻은 두 개 항, 세 개 항, 모든 항마다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으면 걔를 먼저 바깥으로 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빼낸다고요? 가로 바깥으로 빼내는 연습하라고. 그래야 가로 안으로 분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분배를 반대로 계산하는 게 인수분해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 좀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2x 제곱 y 마이너스 4xy 제곱. 얘는 뭐가 공통인수일까? 응? 2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2, x, y. 그렇죠. 2x, y. 그래요?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y.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뭘 빼내는 거냐면 2x, 이거 x 하나 빠졌죠? 뭘 빼는 거냐면 2xy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로 외쳐야 되죠?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는 게 인수분해니까. 이걸 분배해서 나온 게 이거니까 분배하기 전이라면 가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xy를 빼내면 얘는 x가 남고 얘는 2 빠지고 x 하나 빠지고 y 하나 빠지면 마이너스 2y가 남겠죠. 이렇게 남아요. 이게 인수분해 한 거야.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분배 떠는 과정을 분배하기 전으로, 분배하기 전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곱이었었나요? 를 밝히는 과정이 인수분해예요. 물론 곱셈공처럼 단순하진 않아. 곱셈공식은 아무 생각 없이 분배하면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는 그게 뭐였을까를 역추적해야 돼서 개념적으로는 곱셈공식보다 인수분해가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인데 초반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항상 먼저 묶는 과정. 묶을 때는 가로가 필요한 거죠. 저런 구조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걸 기억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하시냐면요. 일단 머리를 최대한 굴려봐야 되니까 4번, 5번, 6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 다 푸세요. 이거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니까 모든 항마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빼내라고 했죠. 근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쓰기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중 이제 골라야 되거든요. 2 겹치고 x 겹치고 y 겹치고 이렇게. 그럼 2xy가 겹치니까 2xy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분배하려면 이건 분배해서 나온 항이잖아. 분배하기 전이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2xy를 빼내면 여기는 3x가 남고 얘는 2xy를 빼면 마이너스 y가 남고 얘는 2xy를 빼면 여기 플러스 2만 남겠죠. 이렇게. 이게 답인데 매번 이렇게 쓰기는 좀 불편해요. 이렇게 약간은 수나 문자에 대한 직관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6, 2, 4 공통인수를 찾는 거예요. 공통된 약수, 최대 공약, 숫자는 최대 공약 찾으시면 돼요. 6, 2, 4의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그래서 일단 2를 빼냈고 얘는 x 2개, 얘는 x 하나, 얘는 x 하나. 그러면 앞에 건 x 2개나 있지만 뒷 건 x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묶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한 번은 분배됐을 테니까 x 하나 빼내고 y 하나, y 2개, y 하나. 그럼 다 겹치는 건 y가 하나가 겹치는 거죠. 2개가 겹치는 게 아니에요. 그 y 하나 빼내고 가로쳐야 돼요. 공통인수를 묶으면 항상 가로치는 습관. 그리고 6에서 2를 뺐다고 해서 4를 쓰면 안 되죠. 나눈 거잖아요. 이건 곱셈의 역연산이니까 나눈 거예요. 6을 2로 나누면 3이 남고 x제곱을 x로 나누면 x 하나 남고 y를 y로 나누면 y는 없어지고 얘는 부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2를 2로 나누면 1이니까 생략하고 x 나누 없어지고 y 2개를 y로 나누면 y 하나 남고 4를 2로 나누면 플러스 2가 남고 x, y를 다 빼내면 이제 남는 게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밑에 있는 5번은 이것도 끝에 것만 할게요. 이게 앞쪽 위에 있는 문제들은 공통인수가 수나 문자처럼 단항 표현으로 많이 돼 있다면 얘는 가로 자체가 공통인수예요. 이걸 다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분배 찾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는 x-1에 이만큼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5에 이만큼이 곱해져 있는데 그 이만큼이 괄호 자체가 공통인수인 겁니다. 같이 곱해져 있는 항이나 수, 문자 혹은 괄호 전체 같이 곱해져 있으면 공통인수. 그럼 공통인수니까 x-2죠. 걔를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근데 항이 하나 가지고 2개면 그 공통인수는 늘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뒤쪽 거랑 곱할 때 무리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지금처럼 항이 2개 이상이면 가로를 친다. 그리고 공통인수로 묶어 냈으니 당연히 가로를 쳐야 돼요. 그래야 분배할 거 아니야. 가로 치고 얘 빠져나간 자리를 쓰세요. x-1. 얘를 빠져나간 자리를 쓰게 되면 플러스 5가 남겠죠. 그럼 앞에 x-2 쓰고 뒤는 계산이 되니까 계산해 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된 건가요? 네. 마무리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완벽히 곱으로 표현, 이건 가운데 덧셈이 있잖아요. 완벽히 곱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걔를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가로에 곱의 형태로 묶었으니까 이게 인수분해 끝난 거고, 괄호 안에서 더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 x-1이랑 x-4는 각각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따로 더 빼지 않고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6-12는 둘 다 보도록 할게요. 6-1번. 이게 왜 어려웠냐면 아까는 위에서 본 것처럼 괄호가 있어도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써져 있었다면 위에 있는 설명을 듣고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설명이 들었다면 여기는 B-1, 얘도 B-1이 공통이네. 아, B-1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얘는 공통인수고 공통인수를 빼내게 되면 가로를 쳐야 되죠. 남는 게 A가 올 테고 빠져나가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남는 겁니다. 마이너스만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곱하기 1이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남겠죠. 이거 다 아니야. 이거 왜 써? 모양이 다르잖아.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렇게 골라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자, 이제 항을 보세요. 원래 있는 문제는 이게 B-1이 아니고 1-B예요. 이것 때문에 똑같지 않네가 되죠. 얘는 B-1, B-1 가로지만 똑같네. 그럼 가로 자체가 공통인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B-1, 1-B. 똑같지 않은데. 근데 본 것처럼 B-1과 1-B는 매우 유사하잖아.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되거든. 근데 더하기일 때는 앞뒤 순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빼기일 때는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꿔놔야 앞에 거랑 똑같아져서 얘처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바꾸지? 보세요. (1-B를) B-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 항을 바꾸고 싶잖아? 그럼 바꾼 다음에 그 전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분배해봐. 마이너스 B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 1 여기 있잖아. 둘은 같은 거예요. 약간 이런 팁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B-를 원해. 근데 책이 1-B야? 앞뒤 바꾸고 싶으면 얘를 앞뒤를 바꾼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원래 붙어 있었던 거고 얘가 얘로 바뀐 거니까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기 안 좋으면 가로 하나 더 쳐주면 되죠. 그리고 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이제 모양이 같아져요. 이렇게. 그럼 아까랑 똑같이 B-를 묶어냈으면 공통인수 묶어내면 가로 쳐야 되고 남은 것 A 남고 남은 것 얘는 플러스 1이 남죠. 이렇게. 1번의 정답은 B-1 A 플러스 1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가로와 이 가로의 앞뒤 가로의 순서를 바꿔 쓰는 거면 안 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니까 이걸 이렇게 쓰나 가로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나 이것까지는 큰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2번은 좀 자연스럽게 갑시다. x-y 비슷한데 안 맞네? 괜찮아. 이렇게 비슷한데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 항의 부가 반대인 경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써놓고 가로치고 그 앞에 음수 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는. 그럼 앞에 거는 x-y가 되고 뒤에는 또 이렇게 쓰지 마라 또 이렇게 바꿔놨더니 또 이걸 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가 얘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거랑 곱셈이잖아. 이렇게 쓰면 뺄셈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음수와 음수를 곱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 여기다 쓰지 말고 이걸 앞으로 당겨서 음과 음의 곱인 양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a 플러스 2b랑 x-y 이렇게 앞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음수를 빼내면 이 음이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부호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대 부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묶습니다. x-y를 묶어요. x-y를 묶어요. 묶어냅니다. 공통인수를 빼내면 그게 항이 한 개든 숫자든 문자든 아니면 얘처럼 괄호가 됐든 공통인수를 빼내고 나면 항상 습관적으로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럼 얘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분배를 해? 뭐가 있으니까 분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을 때라는 뜻인데 생략은 당연히 가로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빠져나가면 1이 남아요. 안 남진 않아요. 플러스 2에 빠져나오면 얘가 남죠. a 플러스 2b. 여기가 답이에요. 가로와 괄호의 곱의 형태로 이 식을
네, 인수분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로 안에 더 이상 뭐 따로 묶을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얘가 답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 테니까 그럼 뭐 양은 얼마 안 되죠? 지금 과제 양은 뭐 그래봐야 몇 문제 더 푸는 것밖에 안 되니까 64까지 과제를 깔끔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